네, 오인혜 씨 어서 오십시오. 오늘 너무 기쁩니다. 정말 안 좋은 소식만 있다가 네. MBC가 심폐소생이 성공해가지고 가처분이 인용이 되어서 기다렸던 소식인데 너무 기쁩니다. 심폐소생이라뇨. 네, 심폐소생. 저희 살아 있었습니다. 물론 당연하죠. 살아 있었는데. 심폐소생은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었던 거. 맞아요, 맞아요. 심폐소생이 소생이라뇨.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살아 있었죠. 네, 예, 댓글 주시죠. 네, 피드백 시작해 봅니다. 1857님께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코로나로 개인 연차를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이지만 마스크를 쓰고 기를 쓰고 견디며 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미친 듯이 번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도 대책이 예, 이렇게 의료 없고요. 현장이 너무 지금 엉망진창이라서 네, 정말 의료 현장 참 예. 그 마음만 딱 2,000명만 취소하면 되지 않을까요, 사실? 근데 뭐 하여튼 네. 이 정부가 무슨 방법이든 대책을 찾아야지. 네. 뭐 지금은 비난하고 싶지도 않아요. 대책만 찾으라고 좀 맞아요. 다독이고 싶어요. 네, 예. 네, 맞습니다. 워낙 엉망을 만들어놔가지고 지금은 비난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어요. 정말. 네. 빨리빨리 좀 정신 차리고 대책만 찾아주세요. 네, 예. 부탁드립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예. 8284님, 안양에 사는 65세 남성입니다. 심근경색이 있는데 요즘 같은 상황에 급성으로 질병이 생기면 저는 위험해지겠지요. 걱정입니다. 맞아요. 우리 국민들이 진짜 이런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9387님, 요새 지인들과의 인사가 아프지 말고 잘 버티자. 몸조심하자입니다. 일단 안 아프신 분들은 건강 맞아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큰 사고 없기 반드시 건강하시고 제발 좀 회복되기를 의료 현장이 간절히 그렇습니다. 바라봅니다. 예. 오인혜 씨 건강하시죠? 너무 건강합니다. 예. 여러분 목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싸우려면 건강을 해야 되잖아요. 보기에도 너무 건강하잖아요. 네. 꼭 아닙니까? 꼭 그렇지. 말을 많이 더듬으시네요. 네. 아니 네. 건강하는 건 좋은 거니까요. 여러분들 사랑 예. 덕분에 건강합니다. 건강한 게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겁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건강해 운이 따르는 보십니다. 여인입니다. 저는 예? 건강한. 네. 그 좋은 말씀이었다니까 왜 자꾸 그걸 걸고 나가시죠? 아니 너무 감동이어가지고. 그거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 많은 그림이에요. 거기 등장인물도 네, 받아들입니다. 예. 네, 저 감사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왜 더듬으세요, 진짜. 예. 자, 본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한 불법 합성물 딥페이크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앞서 서울 N번방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처럼 여성들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함께 합성해서 텔레그램 방에 공유하는 거예요. 실제로 피해 규모가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각 지역이나 학교 이름을 앞세운 XX대 학교 방 등등 여러 대화방 등이 이게 제보가 되고 있고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등 청소년 피해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지금 내 사진도 범죄에 악용되지 않았을까? 또는 불법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공포가 굉장히 심할 것 예. 같은데 SNS 계정에서는 내 사진 다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움직임도 확산 중이라고 합니다. 그 사진을 내리는 분들이 꽤 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오히려. 이런 어떤 것 때문에 네. SNS 계정에서 자기 사진을 내리는 분들이 있고. 근데 네. 이게 정말 이게 주로 이런 건 주로 남학생이죠. 지금은 남학생들이 남자 가해자들이 학생들이 네. 정말 범죄란 걸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네. 어떤 인식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할 텐데 네. 그게 옛날에 한둘이 모여서 음담패설하고 하는 거랑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 범죄, 다른 문제죠. 완전히 다른 범죄라는 거를 인식을 그리고 다 떠나서 범죄 이건 뭐 명백히 심각한 범죄고요. 그쵸. 진짜 이거 만약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젊은 청년 있는데 만약 이런 대화방에 참여한다면 정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굉장한 범죄라는 것과 네. 그리고 범죄를 떠나서요. 누군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동생, 딸아이 이런 사람들을 이런 단체 대화방에 놓고 성적인 대상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부도덕하고 사람이 하면 안 될 짓인지에 대한 인식이 네. 정말 그런 인식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단순히 낄낄거리고 자기들끼리 당연히 이런 아니죠. 문제가 그냥 낄낄거리고 넘어갈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짓들을 하겠죠. 맞습니다. 근데 그건 명백히 범죄이자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누군가 자신을 상대로 그런 어떤 자신의 사진을 돌려가면서 네. 그런 걸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모욕적이고. 그렇죠. 특히 피해자들은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그럼요. 있는 중범죄인데 요새
예. 네, 이 딥페이크 범죄가 사실은 끊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 잡아도 집행유예에 그치는 처벌이 좀 약합니다. 지난 2021년부터 2021년 9월부터 6월까지 위장 수사를 통해서 1,326명을 검거하고 그중에 83명을 구속했는데 실제 징역을 산 사람은 5건에서 6건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처벌도 강화돼야 되고요. 네. 이게 다 또 무슨 대학교 이러면 정말 저는 이게 이 사람들이 네. 다 자기들 친구들 아닐 거예요. 무슨 대학교 방이면 한 달이 건너면 친구고 네. 그런 사람들 사진을 합성해서 자기들끼리 보면 낄낄거린다는 게 행위가 범죄를 넘어서 대단히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행위라는 인식이 전혀 없다는 게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에 프랑스 신문 르몽드에서 한국은 오랫동안 불법 촬영 공화국으로 불렸지만 이젠 딥페이크 공화국이 되었다. 수년 전부터 문제였으면 이미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다라고 보도한 바가 있고 외신에 알려질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데 이제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그렇습니다. 것 아닌지 싶습니다. 수사 협조에 응하지 않는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서 정부가 좀 직접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네. 뭐 어떤 방법이든지 정부는 처벌을 강화해야 될 것이고 처벌 수단을 찾아야겠죠. 네. 그런데 그 전에 하여튼 그걸 기다려 나 처벌 수단 나오면 이 짓 그만할래 그러지 말고 네. 이런 일들 해놓고 나면 네. 본인의 어떤 젊었을 때 잠깐 이런 짓거리들을 해놓고 나면 네. 그게 그 인생에 그 당한 사람만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인생에도 대단히 큰 부끄럽고 네. 큰 구멍으로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제발 어떤 이런 짓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이걸 장난으로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있으면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당연히 정말 꼭 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것만이 범죄가 아니라 그보다 더 흉악한 범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더 많이 퍼져나갈 수가 있고 네. 피해자는 정말 잊지 못할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처벌도 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제가 또 환경 다음으로 진심인 주제가 돈이잖아요. 네. 최근에 환경 비즈니스 보도를 보니까 한국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부채 3,000조 개막 시대 하면서 이 뉴스를 보고 진짜 가슴이 답답했는데 최근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가 지난해 1,000억이 넘는 인건비를 집행했다고 합니다. 보니까 인건비, 물건비, 이전 지출, 자산 취득 등을 모두 합한 운영 비용은 2,100억 원이 넘어가는데 최근 10년간 최고 증가율이자 최대 증가액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조직을 슬림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건 비대해도 너무 비대한 정도로 지금 국민들의 세금을 펑펑 쓰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세금은 의무적으로 다 떼어가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세금을 집행해서 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올바르게 썼는지 밝힐 의무도 있는 그렇습니다. 건데 이거는 국정감사 때 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입증을 못할 시에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용산 이전 관련 비용도 맨 처음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처음에 뭐 얼마다 해서 계속 불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뭐 예비비까지 예비비까지 사용한 걸로 나와 있는데 국민들한테 뭘 설명한 거랑 나중에 달라진 거랑 아무런 뭐 설명이 제대로 없어요. 늘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니란 거 알고 거짓말하지 않았나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건전 재정을 외치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건전 재정은 지금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건전 재정은 그래요? 아니, 지금 대통령은 이 상황을 모른 거예요? 3,000조 원이 지금 돌파했고 TV조선에서도 정부 세수 결손으로 64조 원이나 못 거쳤다. 지금도 건전 재정을 주장하고 있죠. 건전 재정을 추구한다고. 그래서 뭐 국민 상대로 지금 어렵다고 25만 원 주자니까 파퓰리즘이고 재정 얘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나라 살림까지 다 망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예비비를 보니까 특활비처럼 이거는 사후에 그냥 승인만 받으면 되는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비비로 이전 비용 86억 7천만 원 썼고 여기서 또 11억 원은 특수활동비로 또 배정을 했습니다. 이게 사후 승인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또 펑펑 쓰는 거 아니지? 또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축소하려는 눈속임 아닌지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전할 때 언론이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저도 비판한 기억이 나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될 걸, 그거 가지고 안 될 걸 얘기를 많이 하니까 충분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대통령실에서는. 근데 또 지금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사안이 그렇듯이 이 네. 사안도 한 말과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예. 진짜 국정감사 때 반드시 따지고 묻고 기록하고 책임지게 하고 처벌이 가능하면 하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우리 피 같은 세금이잖아요. 예. 또 무서워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자 마지막 주제로 이것만 알려드리고 끝내겠네요. 예. 검찰이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에서 3,176명의 개인정보 수집했다고 합니다. 너무 편파적이고 이거 잘못하면 사찰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딱 맞추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윤혜 씨였습니다.